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최근 3개년간 지원자가 폭발하고 있는 약술형 논술 입시 가이드 대학 선택 및 대비법입니다. 약술형 논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출제는 EBS 연계교재에서 문제 형식은 수능형과 동일하여 지원자의 논술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새로운 형태의 논술입니다. 15개 대학 무려 3,896명 선발합니다. 꽤 많이 선발하죠? 대학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약술형 논술에 대한 자료 및 조언해주신 대치동 라온교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천대 등 약술형 논술, 문의, 수업에 대해서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학과 구조 개편 등으로 각 대학별 인원 그리고 선발 형식, 학과냐 계열이냐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수시 요강 확인하시고 지원 여부 결정해 보셔야 됩니다. 작년 논술 고사일 기준 왼쪽은 수능 이전, 오른쪽은 수능 이후입니다.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대학들은 서경대, 상명대, 을지대로 수능 최저가 모두 없습니다. 을지대는 간호 및 보건 계열로 유명하죠. 캠퍼스는 의정부, 성남 있습니다. 올해 고사일을 좀 일찍 발표했네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일반 전형 214명, 사배자 37명입니다. 작년보다 논술 비율이 10% 올라 논술 80, 학생부 20 선발합니다. 을지대 학생부 계산식 살펴보니까 7등급부터 감점이 무지막지합니다. 6등급까지 학생만 지원하면 좋겠어요. 서경대는 173명 선발하고 논술 90, 학생부 10, 작년에는 11월 초에 선발했습니다. 서경대도 을지대처럼 7등급부터 감점 크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전형 계획상에는 학과별 선발입니다만 작년 수시처럼 계열 선발할 수 있습니다. 미래, 융합 1, 2, 그리고 자유전공입니다. 모집 요강 꼭 확인해 보세요. 상명대는 85명이라 좀 아쉽네요. 논술 90에 학생부 10입니다. 여기는 6등급부터 감점이 큽니다. 5등급까지만 지원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명대는 사범대가 있습니다. 국교, 영교, 수교, 교육이 있고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전공이 있습니다. 학과 선택 시 참고하세요. 고사일이 수능 이후 대학들입니다. 논술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들 먼저 살펴볼게요. 가천대 1039명, 수능 최저 있습니다. 1개 3등급, 탐구 지정 과목이 없으니 사탐런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77명인 간호, 심리학과, 클라우드 공학과가 있고요. 모집 인원 111명인 IT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77명인 반도체 대학, 71명인 AI 인문대학도 있어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과감히 지원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클라우드 공학과 등은 최저가 조금 높아요. 그리고 신설된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논술 날짜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수능 뒤가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숭실대, 이런 대학들, 세종대 그 날짜 비슷하게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발 인원 230명, 좀 아쉽죠. 수능 최저는 2개 등급합 6인데 자연계학과는 수학 지정 과목은 없고 최저 반영 시 탐구는 과탐 한 과목이라고 돼 있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지정 과목이 없어요. 사탐 과탐 조합으로 자연계를 준비한 학생들, 사탐런 학생이죠. 그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상 경쟁률은 대략 50대 1에서 대략 70대 1 사일 것 같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논술 가이드 문제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고, 국어 지문이 타 대학 약술형보다 좀 길고 수학은 평이한 느낌입니다만 본고사는 이보다 난이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대 148명입니다. 올해부터 논술로만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1개 3등급 있고 작년에 고사일은 11월 4주 차였습니다. 간호, 물리 등 보건계열이 유명합니다. 외대 글로벌 용인에 있죠. 자연계만 약술형 논술로 실시합니다. 논술 100, 수능 최저 1개 3등급입니다. 과탐 지정 과목이 없어서 사탐런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고대입니다. 147명이고 논술 100 선발하고 최저 없습니다. 기계공학부 등 공대 중심 대학이고요. 작년 졸업생 기준 취업률 80.1%였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외대 글로벌처럼 자연계열만 약술령 논술입니다. 고려대 세종 197명 선발하고 수능 최저 있습니다. 사탐론 학생들은 일부 학과는 지원 가능하고 일부 학과는 또 지원이 불가능하기도 해요. 고사 시간이 120분으로 늘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부족하다는 민원 때문에 대학에서 시간을 늘린 것 같습니다. 논술 90으로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홍익대 세종 120명 선발하고 자연계만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지정과목 페이지에서 사탐론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쟁률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률 살피고 지원하시고요. 6등급부터 감점 크니까 5등급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대 1호선 망월사역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107명 선발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마지막 주에 논술을 봤습니다. 최저 폐지됐습니다. 간호 및 드론학과는 동두천 캠퍼스에 있어 다소 아쉽습니다. 간호 및 보건계열 학과들 경쟁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여기는 9등급만 감점 큽니다. 8등급까지 마음껏 지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논술 80으로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모집 인원이 제일 큰 수원대 450명 선발하고요. 간호학과 선발하고 무전공인 인문사회융합대학 등이 있고 반도체 공학과도 선발하니까 학과 잘 살펴서 지원해보세요. 7등급부터 감점이 큽니다. 6등급까지 한번 지원해보세요. 올해 신설인 강남대 359명 선발합니다. 사회복지와 특수교육이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야간학과도 있어서 논술과 내신이 주간학과 쓰기 어정쩡하다면 고민해보세요. 입학 후에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과도 가능합니다. 단 동일학과는 안 됩니다. 예상 문제를 보면 좀 평이해 보입니다. 그리고 인접대학인 수원대와 일정을 맞춰서 수능 이후에 볼 가능성 크고요. 작년 내신 등급표를 좀 보니까 7등급부터 감점 크네요. 참고하세요. 한국공학대 시흥에 있습니다. 280명 최저 없습니다. 최근 3개년 경쟁률을 보면 경쟁률 변화폭이 크지 않아요. 인문이 보통 10대1, 자연은 한 9대1 정도 됩니다. 타 대학보다 경쟁률이 좀 낮은 편에 속하니 고민해보시고 여기는 8등급부터 감점 큽니다. 내신. 오산에 있는 한신대입니다. 237명 선발하고 수능 최저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논술 봤습니다. 논술 20% 증가했네요. 작년 경쟁률이 한 5에서 6대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올해는 경쟁률이보다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여기 8등급부터 감점 큽니다. 자, 각 대학별 선발 방식 알아봤고요. 작년 기준 경쟁률을 세 그룹으로 묶어봤는데요. 묶어보는 이유는 합격을 위해 전략적인 선택을 해보기 위함입니다. 경쟁률이 40대 1이 넘어가는 대학을 1그룹, 경쟁률이 20대 1이 넘어가는 대학을 2그룹, 경쟁률이 그 이하라면 3그룹 이렇게 봤습니다. 각 5개씩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각 그룹별로 2개씩 선택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조합이죠. 무리하게 한 그룹에 좀 거친 표현으로 몰빵하는 순간 경쟁률이 높아서 수시에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그렇게 전략을 짜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경쟁률 보시면 경쟁률이 조금 편한 대학도 있고 불편한 대학도 있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대학만 다 못 쓰니까 각 대학교 경쟁률 고려하셔서 좀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자, 그래서 구분해 놨습니다. 경쟁률 말고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 해서 취업률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상명대는 작년 졸업생 중 62.7%가 취업을 했습니다. 가천대는 69.6 높네요. 삼육대 보건계열이 있어 그런지 69.1. 외대 글로벌은 이게 계열 나누기 어려워서 제가 좀 자료 뺐고요. 신한대 68.3입니다. 보건계열 때문에 취업률이 잘 나오고 있네요. 서경대는 73.4. 여기가 예체능 계열이 많아서 프리랜서로 잡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취업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대 62.9, 을지대 79%. 여기 보건계열 파워가 높습니다. 고려대 세종 63.6, 한국기술교대 아까 말씀드렸죠. 80.1, 한국공학대 66.6, 홍익대 세종 63.7, 그리고 한신대 59.8. 높은 대학도 있고 낮은 대학도 있죠. 그럼 입학한 후에 만족도는 어떨까요? 중도 탈락률이라는 게 있는데 중도 탈락률까지 보면 상명대가 4.3%, 전체 학생 중 4.3% 중도 탈락하는 겁니다. 가천대 3.6, 만족도가 높네요. 삼육대 4.1, 외대 글로벌은
구분하게 모여서 놔뒀습니다. 1그룹에서 중도 탈락 보게 되면 가천대, 삼육대, 상명대 순이네요. 자, 2그룹 보겠습니다. 신한대 3.9 중도 탈락 비율, 서경대 5.2, 수원대 6.1, 을지대 4.2. 신한대가 제일 낮네요. 그리고 보험계열 대학들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고려대 세종 5.4 중도 탈락 학생 비율입니다. 한국기술교대 4.2, 한국공학대 6.5, 홍익대 세종 5.0, 그리고 한신대 6.0입니다. 한국기술교대가 학생들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경쟁률, 취업률, 중도 탈락률 고려해서 효율적인 대학을 선택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대학 선택 및 대비법.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운교육에서 도움받아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우선 약술력 논술은 내신 4에서 6등급, 현재 3월 학력평가 기준으로 수능 5등급 내외, 간호는 4등급 내외라면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야 되느냐, 합격권 수준은 우선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사설 모의고사, 어떤 모의고사도 관계없어요. 일반적인 모의고사에서 국어는 70점, 75점입니다. 이런 학력평가 같은 거예요. 약술력 논술 모의고사 말고 학력평가, 모의평가 같은 국어, 수학, 모의고사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작, 언매 이런 것들이겠죠. 거기서 70점, 75점, 수학은 확통이든 미적이든 기하든 한 65점에서 70점. 이게 보통 3등급 내외 원점수 기준입니다. 국어는 언매화작 80점, 수학은 확통, 미적 75점 내외. 이게 한 2등급 정도 되는 원점수입니다. 실제 제가 각 대학교 입학처에 물어봅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학생들의 수능 등급도 넘어와서 합격자들의 수능 등급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합격권 학생들은 보통 국어 수학의 등급이 대략 3등급 정도, 간호는 한 2등급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상관관계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술력 논술은 EBS 수능 연계교재에서 출발하고 문제 형식이 수능형이라 좀 비슷한 상관관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2등급, 3등급까지 끌어 올리셔야 돼요. 수준은. 자, 대비 방법 다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푸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학생들 상담해보게 되면 이건 죽어라고 풀어요. 그런데 이게 답안지가 A3 사이즈로 좀 작은 편이거든요. 거기에 15문제 또는 10문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답안지에 제한된 공간 안에 쓰는 게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이거 준비 안 해본 학생들은 당일날 되게 당황해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채점 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 써도 채점 기준표에 맞지 않는 풀이라면 이게 또 잘 써도 빵점 맞는 경우 있거든요. 제가 작년 상담했을 때 열심히 썼는데 제가 이제 채점 기준표 갖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는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열심히 준비한 게 완성이 안 되고 교수들한테 좋은 점수 못 받으니까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해 보시고요.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혼자는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학생들 물어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안 됩니다. 제3자 도움 받으세요. 괜히 이거 제3자 도움 받는 거 창피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남 도움 받는 게 뭐가 창피한가요? 우리 내신할 때도 학원 도움 받잖아요. 수능할 때도 인강 듣잖아요. 이건 왜 안 하려고 그러세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작 시기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데 이 영상이 지금 제가 4월에 제작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 바로 준비하셔도 돼요. 근데 학생들이 현재 약술력 논술에 모의 문제가 쉽다 보니까 에이 저 뒤늦게 준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 논리면 학교 내신에서 기술과정 쉽잖아요. 그런데 왜 점수 안 나옵니까?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준비하면 빨리 준비할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최소 6월 모의평가 이후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신 대비는 각 중간 기말마다 한두 달 전부터 하고 수능 대비는 1년 정도 하는데 대학 본고사 대비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하겠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대략 한 2주, 길어야 3주 안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상황이 쉽게 완성되진 않겠죠. 물론 현재 수준이
이 정도라면 오케이.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현재 이 수준이라서 자기의 수준을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이 수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학 선택은 국어, 수학, 학습 수준 감안해서 1, 2, 3그룹에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대학 다 쓰면 저도 좋겠는데요. 실제 학생들 만나보고 얘기해보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좋은 대학 다 못 쓰는 경우 많습니다. 자, 대학 선택이 끝났으면 학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건 9월 이후에 접수기간 경쟁률까지 고려해서 하는 게 좋아요. 다 좋은 과 가고 싶죠. 간호 가고 싶고 커문 가고 싶죠. 근데 내가 가진 베이스가 적다고 하면 좀 돌아가는 방법도 필요하고 경쟁이 덜 치열하고 내가 좀 유리한 대학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선택해보시란 말씀 드립니다. 최근 3개년 동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약술용 논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대학마다 차이가 있고 출제 경향도 좀 다르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의견 드릴 수 없고 아원교육에 문의하시면 좋은 의견 주실 겁니다. 제 의견과 각 대학별 출제 경향 감안하셔서 최대한 빨리 약술용 논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문제 쉽다고 9월에 해야지, 수능 끝나고 해야지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달린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학생을 보니까 빨리 시작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